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재밌는 거 해봤죠. 패시브 액티브 비교. 그것도 두 종류의 앰프와 두 종류의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 두 개를 두 앰프로 서로 크로스로 연결해 가면서, 그러니까 액티브 하나랑 패시브 두 개 스피커를 앰프 두 개로 하니까 총 5개 조합이 나와서 버라이어티는 한데, 그걸 조금 더 극명하게 한번 그냥 1대1 비교로 한번 오늘은 그런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급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칼라 유토피아와 네임 앰프의 조합, 그리고 이거를 사실상 원바디로 액티브로 만들어낸 디바 유토피아, 이렇게 1대1 비교를 한번 해보면 조금 더 극명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해서 패시브 액티브 비교를 1대1로 하는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이 포칼 액티브 스피커들 얘기들이 좀 화제가 많이 돼서 이 제품 영상에 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이 스피커는 디바 유토피아나 디바 메자 유토피아죠. 이 스피커는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 중에 어느 제품을 가지고 만든 거냐? 사실상 어느 제품을 가지고 만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액티브로 만들다 보니까 내부 구조를 다 바꿔야 되고, 앰프가 대역별로 하나씩 그런 멀티 구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구조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액티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 컨셉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이 이렇게 탈착이 되게, 디바하고 디바 메자 유토피아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유토피아 시리즈하고는 디자인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같은 골격, 기반이 되는 똑같은 체급의 그런 패시브 스피커가 뭐냐라고 하면 그 스칼라 유토피아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키도 사실 비슷하고 컨셉의 차이 때문에 외장 디자인은 많이 다르지만 그 틀, 3웨이 구조가 되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스칼라 유토피아가 디바 유토피아의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왜 같은 플랫폼으로 2개, 3개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그 원래 디바 유토피아의 원본이 되는 스칼라 유토피아의 디바 유토피아의 내장 앰프인 네임 오디오, 그 네임 오디오의 프리파워 조합으로 스칼라 유토피아를 드라이브한 이 소리와 그거를 하나로 합친 디바 유토피아의 소리를 서로 맛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첫째, 디바 유토피아는 그 컨셉상 특히 우퍼 유닛의 방향이 측면으로 가 있어요. 좌우 측면에 2개씩 총 4개의 베이스 유닛이 달려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어쿠스틱이 좀 다르죠.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바 유토피아는 말씀드린 대로 멀티 드라이브를 합니다. 고역, 중역, 저역 각 스피커를 별도의 앰프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멀티 앰핑 액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한 스칼라 유토피아와 지금 네임 앰프의 조합보다는 좀 더 드라이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리고 두 시스템 패시브 액티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를 어느 게 먼저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원바디로 된 액티브 시스템 디바 유토피아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패시브 시스템인 스칼라 유토피아와 네임 뉴 클래식 200 조합, 같은 두 곡으로 그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두 스피커를 스칼라 유토피아와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각각 포컬과 골드문트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이거는 두 스피커의 차이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역시 매칭 앰프에 따른 또 큰 차이, 그런 얘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액티브와 패시브의 비교보다는 앰프의 소리 차이를 막 좀 더 의식하게 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좀 더 그래서 극명하다고 제가 표현한 게 패시브와 액티브를 바로 1대1로 비교해보는, 그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비교인데, 영상에 있는 녹음에서도 차이가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둘의 차이가 꽤 되죠. 음악 듣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시스템 간의 앰프의 드라이브 방식이 다르고 스피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일단 패시브는 앰프 하나로 하이, 미드, 로우 3개 유닛, 특히 11인치 베이스 드라이버까지를 앰프의 드라이브 등급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네임 앰프 하나, 그래서 MPX300 같은 전용 파워 서플라이도 추가를 했는데, 여하튼 앰프 하나가 3개 유닛을 동시에 드라이브하는 이런 소리로 들으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 디바 유토피아 내부에 있는 액티브는 일단 드라이브의 등급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출력이 400W나 돼요. 일단은 3개 유닛을 개별적인 앰프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 디바 유토피아 내부에 있는 액티브는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는 75W, 그 다음에 베이스는 250W나 되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스칼라 유토피아와 매칭을 한 네임 뉴클래식 200하고 동급이거나 오히려 조금 낮다고 할 수도 있는데, 베이스 드라이브는 스칼라 유토피아를 드라이브한 네임 뉴클래식 200보다 2배가 넘게 그런 파워 드라이브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디바 유토피아라는 스피커 자체가 좌우에 베이스 유닛이 4개나 2개씩 4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춘다면 베이스 드라이브 유닛을 좀 더 확장시킨 그런 구조로 액티브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400W 출력을 내는 멀티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액티브 시스템입니다. 일단 베이스에서 좀 차이가 나죠. 확실히 똑같은 곡인데 디바 유토피아의 베이스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파워풀하기도 하지만 두터움이 좀 있죠. 그리고 다이나믹 이 파워 핸들링, 전후의 진폭이 좀 더 크게 동작을 해서 같은 곡인데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 게 디바 유토피아 쪽이고, 그리고 측면 우퍼를 방사하기 때문에 저음의 이 반경도 꽤 넓게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테이징이 좀 더 넓게 잡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전체 스케일 자체가 조금 커진 느낌? 그 반면에 이 스칼라 유토피아를 드라이브한 네임 유클래식 200 시스템은 파워 앰프인 NAP250이 8옴 기준의 출력이 100W예요. 네임 중에서는 높은 편인데 가장 보편적인 출력 수치를 따르고 있지만, 이 디바 유토피아를 드라이브하는 상위 75W, 베이스 250W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베이스 쪽은 조금 힘이 부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네임 뉴클래식 200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칼라 유토피아를 꽤 잘 드라이브합니다. 다만 디바 유토피아의 250W 출력의 4개 우퍼를 드라이브하는 이런 두터움과 큰 파워 핸들링하고는 조금 파워 핸들링이 부족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정도의 공간에서는 베이스를 충분히 구동을 못해서 뭐 부스팅이 생긴다던가, 저음의 파워 핸들링이 좀 부족해서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의 힘이 못 나온다든가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이 네임 앰프 특유의 댐핑력이 있어서 다만 디바 유토피아 쪽이 파워 핸들링이 좀 더 크게 들렸다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들었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이런 곡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의 베이스는 이 앞에 들은 어쿠스틱 알케미의 그 자메이카 핫빛 같은 대놓고 쿵쾅거리는 그런 베이스는 없지만, 여기서 오히려 베이스의 차이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저 아래 베이스가 바로크 악기, 바소 콘티뉴, 저음 악기들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게 얼만큼 들리느냐가 지금 이 시스템이 베이스 구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좀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확실히 이번에도 디바 유토피아 쪽이 역시 베이스는 유리하게 들립니다.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제가 종종 음악의 표정이라고 표현하는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진해졌다 옅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디바 유토피아 쪽이 좀 더 다양한 표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걸 들을 수 있었고요. 높은 대역 효과는 둘 다 비슷했습니다. 패시브인 스칼라나 액티브인 디바 유토피아나 높은 대역의 효과는 상당히 유사했는데, 다만 액티브인 디바 유토피아 쪽이 스테이징 크기가 조금 더 넓게, 좌우도 넓고 전후 간의 공간도 좀 더 넓게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만 일단 비교를 해봐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확실히 액티브 시스템은 가격이 동급이라고 했을 때 앰프와 스피커 가격을 다 합쳐서 액티브 시스템과 똑같은 가격대의 제품을 구성했을 때 액티브 시스템의 완성도가 조금도 아니고 훨씬 높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앰프 제작의 비용 자체가 많이 빠지죠. 스피커 내부에 앰프 모듈만 집어넣으면 되고, 앰프의 외장 캐비넷이나
그다음에 서로를 연결하는 케이블, 특히 이 프리파워 소스 기기 간 연결하는 케이블보다도 여기서 가장 큰 건 스피커하고 파워앰프를 연결하는 스피커 케이블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거. 거기서 비용이 줄기도 하지만 앰프하고 스피커의 관계, 이 앰프 자체도 그렇지만 앰프하고 스피커로 서로 연결했을 때 신호 거리가 최소한이 됐을 때 음질의 왜곡도 적고 음악 신호의 원본에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액티브는 거의 완벽합니다. 앰프하고 스피커 사이의 손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 나아가서 이건 사용자가 누가 써도 각 대역, 고음, 중음, 저음의 환경은 똑같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시청실 환경에만 맞추면 돼요. 액티브의 편리함과 효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패시브는 스피커 제작사가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자유로움이 있는 게 또 패시브의 장점이잖아요. 사용자가 어떤 앰프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그 레조넌스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용자가 자의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패시브의 의미인데 문제는 자 이런 패시브 사용자들 스피커에 앰프 소스 기기를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는 사용자 중에는 나는 이거를 즐기는 게 아니고 이 스피커를 들으려고 그 스피커를 드라이브할 앰프 그리고 거기에 음원을 보낼 소스 기기를 샀을 뿐이지 그냥 알아서 좀 좋은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최적으로. 그런 분들은 액티브를 쓰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패시브 스피커를 쓰는 분들은 그 스피커를 다양하게 이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나는 좀 저음을 더 많이 나오게 나는 고음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나는 좀 스케일이 크게 나는 좀 선명하게 똑같은 스피커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를 즐기는 것 뿐이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스피커가 원래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좀 알아서 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앰프를 고르고 케이블을 또 고르고 이러는 것 자체가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도 많습니다. 잠깐 이 액티브와 패시브의 가격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디바 유토피아는 6천만 원대의 제품이에요. 그거로 끝나요. 좌우 스피커에 파워 코드만 꽂아주면 됩니다. 그게 전체 시스템이에요. 스피커 사이에 케이블 하나 없고 아주 깔끔하게 그거로 그냥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해서 지금 스칼라 유토피아와 네이믹 뉴클래식 200 이 조합은 대략 시스템 조합 가격이 저희가 얼핏 보는 가격보다 좀 높죠. 1억 2천에서 3천 정도?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거의 케이블들을 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인터커넥터, 디지털 케이블, 또 랜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피커 케이블. 이거를 다 합치면 1억 4천, 5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등급에 맞는 케이블들을 고르다 보면. 그러면 액티브와 패시브 이 두 조합의 가격이 패시브 쪽이 2배 이상이 되죠. 2배를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소리가 2배가 좋으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소리를 즐기려고 한 그런 조합이냐? 그런 2배의 비용을 들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액티브처럼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정답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패시브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뉴클래식 200과 스칼라 유토피아에 네임 뉴클래식 200을 설정한 거는 스칼라 유토피아를 드라이브 하기에는 이 정도가 최소한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로 스칼라 유토피아가 어디가 부족하진 않은 시스템인데 근데 그 조합이 이미 1억 2천, 3천을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액티브 시스템의 의미를 지금 같은 조합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의미를 이런 비교에서 찾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액티브 시스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액티브 시스템 하면 홈 오디오에서 음악 감상용이라기보다 좀 더 편리하고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업무용 시스템인 경우가 대부분 액티브였기 때문에 액티브는 뭔가 고급스러운 쪽보다는 업무적인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기기인가 보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그런 액티브 시스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실은 스피커 회사에서 정체 모를 어떤 앰프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냥 액티브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품들도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액티브 시스템은 굳이 앰프와 스피커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과 성능이 좋은 그런 액티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액티브 시스템도 그런 걸 구분해서 보시는 그런 것도 좀 이제 파악하시면서 제품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시브 액티브를 거의 1대1 비교를 해본 그래서 액티브는 어떤 의미가 있고 패시브는 또 비용과 노력을 지출해서라도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나는 패시브 쪽인지 액티브 쪽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 오디오 시장의 트렌드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올인원,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액티브예요. 사실은 세 개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올인원인 경우는 액티브인 경우가 많고 그건 대부분 라이프스타일, 전문 오디오라기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들일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이런 추세 속에서도 발견하듯이 액티브는 좀 범용적인, 기존의 오디오를 취미로 하거나 오디오의 모든 걸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하던 그룹이 아닌 음악을 그냥 즐기고 싶은 그런 여러 음악 애호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등급까지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정말 성능이 좋은 액티브는 서로 등급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패시브하고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이번 시간에 좀 더 극명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액티브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이제 내가 액티브를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나는 패시브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선택을 하면 나는 지금 내 스피커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패시브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해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도 정답은 없어요. 각자 오디오를 즐기는 방식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포칼과 네임의 패시브 액티브 얘기, 지난번 편에 이어서 두 개 스피커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